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시간에서 후실적 발표한 이후에 2%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메타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에 시간의 거래에서 5%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보시죠. 일단 연준 FOMC 회의 이 결과가 나왔죠. 금리는 동결했습니다마는 연준 위원 12명 중에 3명이 금리 인상의 표를 던지면서 네, 이 부분이 이제 향후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물가 우려를 의식한 금리 인상으로 접어들면서 FOMC 회의 이후에 주가가 밀려난 모습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장 초반 좀 약세를 보이다가 FOMC 회의 전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회의 이후에 그 주가가 급격하게 밀리면서 1.74% 하락 마감했고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 500 맵을 보면 오늘도 이제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그다음에 반도체 소장 AM8나 램즈더치, 그다음에 샌디스크 이런 이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죠. 그리고 이제 산업재랄지 대부분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유가 상승에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구글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메타는 하락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아주 어려운 장인데 정리한 내용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기술적 조정 국면에 좀 공식적으로 좀 진입했다라고 좀 내리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스닥 지수를 한번 잠깐 볼까요? 차트를 좀 볼까요? 이 시점 지금 50일 이동평선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저점을 좀 깨트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죠. 요 밑에는 이제 200일 이동평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200일 이동평선을 좀 하회했다가 이제 길적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43원대까지 밀려났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62%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5.3% 하락을 했죠. 자,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조정을 계속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200일 이동평선은 이제 9천 달러 여기가 되겠죠. 9,000포인트. 자, 이런 가운데 정리한 내용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3% 하락, 5개월 연속 하락, 연중 최장 기록이라 당연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전련주가 다 일제히 다 하락했고 SK 하이닉스 ADR 주가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나스닥에서요. 그래도 이제 SK 하이닉스 ADR 주가는 오늘 2.6%로 하락폭이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이 말이 안 되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생전 처음 역대급 폭락, 연 이틀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런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죠. F4 금융수장들이 만나서 이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강력한 증시 안정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서킷 브레이크 발생 이후 그 다음날 길적 반등이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그러지도 않고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가 발생한다는 거 너무 이제 수급이 취약해졌고 외국인들한테 당하는 개인 투자가들께서 투매에 나서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제 한번 보시죠. 이게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투매가 나왔습니다. 5,300까지 밀렸죠. 코스피 지수는 13% 가까이 급락을 했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개인 투자가께서 무려 3조 7천억 순매도죠. 뭐 기간의 이 4조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네. 일단 개인이 어제 투매에 나섰다는 건데 일자별로 잠깐 보게 되면요. 지난 7월 13일이었죠. 이날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서킷 브레이크 걸린 날 개인 투자자께서 4조 원을 넘게 샀죠. 그 다음 날, 네, 그 다음 날 이, 어, 개인 투매 이틀 연속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이제 수급과 이번 흐름이 좀 비슷하게 또 진행될지 여부를 계속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채권이 주역이다. 3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의 최고치. 유가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강경 타격을 재확인하면서 WTI 원유 선물이 6.8%, 브렌트유가 7.9%. 뭐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 상승했고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거죠. 에너지만 강세였죠. 자, FMC 회의 한번 결과 보죠. 9대 3으로 동결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금리는 3.5에서 3.75. 댈러스, 클리브랜드,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인 이 세 사람이 25bp 인상 소수 의견을 내놨죠. 이게 이제 이례적인 분열로 판단되면서 네, 금리는 동결했지만 다음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이제 대두가 된 거죠. 성명서의 간소화, 소수 기관 투자를 제외한 대중의 잘 이런 내용 가보고요. 일단 이 3명 반대, 장기 금리 급등, 유가 재점화, 요게 이제 오늘 미국 증시를 하락을 만든 주 원인이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시간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죠. 퀄컴도 매출 컨센서스 상회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긍정적이죠. 그러나 이제 메타는 컨센서스를 EPS 추정치가 7.14달러였는데 6.18로 상당폭 하회를 했죠. 시간에 한 6%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알파벳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무려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반대로 메타 캐펙스 하단 상향. 근데 시장이 지금 뭐 좋지 않으니까 안 좋은 것만 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장 연이틀 급락 투매 이후에 오늘 당연히 미국 시장이 또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 출발한 다음에 어제 금융수장 4명의 금융수장의 어떤 정책 이런 것과 과대 낙폭, 비이성적인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지 아니면 또 추가 조정이 보일지 일단 장 초반 흐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반대 매매, 신용 담보 부족 반대 매매가 계속 출현되고 있습니다. 어제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저께 많았죠. 그러니까 그저께 장 후반에 담보 부족 계좌가 많이 발생했고요. 어제도 발생했는데 그저께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대략 그 물량 소화하고 나서 뭐 반등을 시도할지 아닐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폭락에 뭐 살짝 희망 고문은 아니죠. 저렇게 폭락하면 원래 나와야 올라와야 하는데 너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니까 이 판단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괴롭고 힘들고 그러지만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좀 더 볼까요? 화요일 날 미국 개인 투자자들 개별주 순매도. 여기서 투매가 나온 거죠. 코로나 네, 폭락 이후에 최대였다. 매도가 메모리 종목에 집중됐다. 이게 지금 계속 체인 리액션이죠. 네, 아시아에서 우리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급락, 미국의 반도체 급락. 네, 이런 흐름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판단을 시장 이탈이 아니라 메모리 AI 하드웨어 단일 트레이드 청산으로 보네요. 자, 오늘 제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유일한 반전 카드다. 어제 보게 되면 어제 왜 그러면 하이닉스가 그 호실적 물론 이제 예상치 조금 뭐 미스를 했지만은 왜 밀렸느냐 이거죠. 이제 주주환원의 구체성 하이닉스가 네, 주주환원 구체성 그다음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 LTA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이 로 안 나왔죠. 이게 이제 하이닉스가 이거 침묵으로 그냥 매도가 매도를 불면서 투매를 나오면서 19%까지 밀렸다가 밀렸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 등 구체적인 구체안이 제시가 되면 심리 반전의 어떤 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브로드컴과의 2천억 달러 계약의 어떤 실체, 뭐 실체까지는 얘기를 않겠죠. 그러나 이제 좀 이제 시장을 안심시키는 어떤 발언, 그리고 이제 3분기 가이던스 이런 거 좀 내놓는다면은 어떤 반전 카드가 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또 내용을 우리는 시장은 확인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반 어? 반전의 카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추가 조정의 카드가 될 것인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꼭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요 뉴스부터 잠깐 보죠. 요거 F4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개인별 투자 한도 총량 관리. 이게 앞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장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31일부터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상향 조치는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전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가가 지금 주가가 뭐 한 달여 만에 이런 폭락이 나왔다. 이거 지금 이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네. 뭐 코스닥 3천 만든다는 것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선언만 지금 코스닥 지금 1200 갔다가 660이에요. 여기 공짜 하나 빼면 너무 심한 겁니다. 너무하는 겁니다, 이게.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수급이 싹 쏠려버리니까 코스닥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속된 말로.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 이러면 이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시적 공매도도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돼요. 코스닥 활성화 진짜. 여기다가 이제 음? 뭐 동전주니 그다음에 몇백억이니 요거 퇴출시켰다. 아 지금 역초가 이 자금 쏠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쏠림으로 시총이 빠지는데 어떤 증시 안정화나 어떤 활성화 정책은 나오지 않고 규제 정책만 나오면 이게 되겠습니까? 자 코스피 보시죠. 코스피 네, 차트 여기서 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료에서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요. 이 코스피 이날 어제죠. 28일 날 서킷 브레이크 10% 넘게 빠졌죠. 어제 장중에 12.63% 빠졌다가 5.98%로 낙폭 줄이면서 했지만 연이틀 급락 200일선 깨뜨렸다가 이런 겁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무려 31달 만에 33.19% 급락했어요. 네. 코스닥은 지금 7월 한 달 동안
무려 종가 기준 27%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3달 연속 급락이잖아요. 역대급이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서킷 브레이크 일지 같은 거 계속 만들고 있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다음 날 어 반등이 좀 나와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했다. 그럼 오늘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오늘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내용에 따라서 또 시장 변동성이 나온다. 다만 정말 기대하고 싶은 것은 이틀 연속 투매에 따른 급락에 따른 오늘 시초가 하락 출발 이후에 어떤 반전의 카드가 나와서 시장을 살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이 선언적인 의미의 요런 거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개인별 투자 한도로 총량 관리 어쩌고저쩌고 쭉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대책 논의. 좀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죠, 이게. 공매도도 금지시켜야 되고 일본은 선진국 지수입니다. 우리 MSCI 지수 편입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 상승 제한폭은 아예 상한폭은 30%, 일본은 20%, 대만은 지금 10%인가요? 너무 변동성이 커요. 거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전체 시총의 50%에서 60%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있다 보니 이런 일반적인 어떤 투자의 지침을 완전히 이번 장에서 깨버리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증시가 좀 안정을 좀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대변하는 겁니다. 잠깐 보시죠, 이거. 일단 20년 3월 코로나 이 월봉입니다. 이때 저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7%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는 한번 이제 저가도 보이긴 했지만은 10% 급반등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 날이니까 이게 4월이겠죠. 그 다음에 5월 달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10월 한 달 무려 38% 급락을 했습니다. 종가 이제 10월 하반부 이제 낙폭을 살짝 줄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도 좀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은 낙폭 줄이고 그 다음 이 두 달 이후에는 상승으로 전환됩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런 역대급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급락이 나왔을 때도 두 달 지난 다음에는 점차 회복 국면으로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7월 정말 저는 개인적인 칩쇼크라는 표현을 썼는데 1시 30분 기준으로 무려 37.91% 급락 종가는 이제 33.19인데 아직 뭐 7월 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있죠. 이게 숫자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8월과 9월 적어도 이걸로 보게 되면 9월은 지금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뭐 이런 내용도 1개월 후, 3개월로 후게 되면은 일단 대략 08년도 3개월 뭐 그다음에 코로나 때 3개월이면 또 주가가 좀 회복됩니다. 너무 힘들고 말이 안 되는 그런 급락장입니다만은 잘 좀 이겨내셔야 됩니다.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많이 내렸고 너무 말도 안 되게 생전 처음 뭐 머리털 나고 처음 이런 표현이 막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도 안 되는 급락 이후에 또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런 증폭 구조
이런 걸 정책 당국에서 해결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어제 국회에서 공식 사과도 있었고 국민당국 긴급 회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이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오늘 잘 먹힐지 네, 좀 확인하면서 특히 삼성전자의 이 컨퍼런스 콜 내용, 주주반환 정책이랄지 뭐 브로드콤 다음 가이던스 이런 거에 대한 네, 시장 반응을 재차 좀 확인하시고 또 산 넘고 산이라고 오늘 밤에 또 미국의 6월 네,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실적 그러면 이제 7월 달이 악몽의 7월 달이 지나갑니다. 그럼 8월과 9월 네, 어떤 희망의 주식은 또 절망 속에서 주식의 싹시 트지 않습니까? 비관을 지나 절망 잘 이겨내시란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니며 제작자 소속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